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간이 좀 길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6월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 순차적으로 그 선복 확보나 그 해상 운임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막 그 급등하거나 급변하는 그런 상황은 예측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해상 운송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내륙 운송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아까 최대 그 항만은 그 LA와 롱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 동부라고 하셨고 세 번째가 아마 시애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애틀과 LA 쪽 하바나 상황 항이. 쪽으로 합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서부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서부 쪽으로 들어와서 뭐 중부나 동부 쪽으로 오는 그런 내륙 운송에 있어서는 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미국 내 모든 항만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부분의 내륙 운송들이 유럽처럼 국경을 통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제 국경 봉쇄도 하고 그래서 국가 간에 이송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미국은 대부분의 물량들은 바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또 캐나다를 경유해서 철도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화물 운송은 캐나다와 미국 간의 협회에 따라서 국경 봉쇄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철도 운송들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럭을 통한 운송의 경우에도 3월 말, 4월 초 일부 이제 긴급 의료 장비 등 긴급 운송 수요가 좀 증가함으로써 트럭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간은 이루어지지 않고 1, 2주 만에 바로 해소되면서 전체적인 물동량 축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긴급 운송 수요가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현재 특이사항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이제 더 축소가 많이 됨으로써 항만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제때 구성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일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요가 축소돼서 일부 이제 꼭 거꾸로 공급을 할 때의 그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류에 영향이 뭐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욕 지역의 웨어하우스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또 했었는데 이 웨어하우스 스페이스 부족을 향후에 우려하는 업체가 약 2% 정도 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웨어하우스가 충분해서 웨어하우스 발 물류대란 집에서 웨어하우스가 꽉 차서 들어오는 물량을 적재할 수가 없어서 항만이 포화되는 이런 상황도 단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항만, 그다음 해상 운송, 그다음 내륙 운송 등이 전체적으로 큰 이슈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여러 걱정이 많았었는데 뭐 그 말씀은 조금 위안은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 코로나 미국에서는 이제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3월 달에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각 주 정부별로 여러 조치를 했고 지금은 뭐 뉴욕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동부 지역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당국에서는 뭐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 확진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숫자,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숫자, 그리고 테스트를 했을 때 확진자의 비율, 뭐 이런 지표들을 보고 경제 재개를 재개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동안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무역업계에서 이 대미시장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마 3단계 조치를 향후에 하겠다. 경제 재개를 위한 3단계 가이드에 따라서 경제 재개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2주 동안에 정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감소 트렌드로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분도 계속 2주 동안 지속이 되면 현재 재택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10명까지는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달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의료 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걸 좀 더 풀어주고, 이런 아마 3단계 정도 현재 가이드라인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각 주 정부들도 향후에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뉴욕의 호모 주지사 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 자택 셀터 인플레이스를 연장을 했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슷하게 됐지만 일부 시골 주를만 좀 일부 좀 일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경제 재개 시기가 참 예측하기 힘든데, 이 경제 재개 시기를 서로 잘 예측을 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전 세계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사들이 이 선봉량과 아까 선봉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요를 계속 선사들로 예측을 하고 해나가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사들이 계속 선박 운항 일정을 지속적으로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제가 재개가 되면 무역업계에서 선복을 차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선사들의 선박 운항 일정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믿고 있다가 선복에 어벨러가 못해서 납기를 놓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사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요. 네. 두 번째, 필요하시다면 각 선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과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일부 좀 선복 제공을 보장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저희들이 내륙까지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일부 좀 운임의 추가 할증료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서 먼저 대응함으로 있어서 경쟁력은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재개 시기, 그리고 미국 내 각 상품들의 재고 상황 파악에 한층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무역업계가 향후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 본격화된 지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간 기간 동안에 선적되는 품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나요?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2월 말까지 대부분이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이제 재개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거의 한 달 반간에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떤 품목들 특정 그런 문제 없이 가리지 않고 다시 선복이 재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 생산량이 과거 춘절 이전까지 확 대폭 늘어나지 않아서 물동량 증가는 크게 없었지만은 선적 품목들은 문제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의류, 완고류, 상당히 좀 부피 큰, 그리고 그다음에 가구, 이런 부분들의 대폭 축소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 내 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그다음에 나들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리고 이러한 걸 파는 가구점이라든가 무슨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연적으로 수요가 감소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선적 품목에 좀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필수품 위주로, 그리고 급한 것은 항공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품목의 변화도 저희 수출입업계, 무역업계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내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아까 비필수적인 산업이라도 품목이라도 미국 내 재고의 파악이 좀 충분하고 향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피가 큰 품목들이기 때문에 선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운항 스케줄도 일정을 잘 봐주시고, 미국 내 재고 상황들 변화를 잘 경제 성향을 좀 면밀히 좀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바쁘신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뉴욕은 뭐 연일 이 그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또 뉴저지도 인근에 있는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상무님 계시는 달라스 지역도 그래서 거기 그쪽은 저희 쪽보다는 조금 나실 것 같은데 그쪽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실제로 그 뭐 텍사스가 미국의 알래스카 다음으로 땅이 좀 크고요. 네, 인구도 대신 또 인구도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고 그렇지만 워낙 단위 면적 땅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 뉴욕적인 폭발적인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15,000명 이상의 확진자, 그다음에 300명, 400명 사망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적으로 보면 좀 약간 좀뭐 줄어들긴 하지만 뭐 금주부터서도 저희들 달라스 제가 근무하는 달라스 위주로 모든 마스크 이제 모든 공공장소 그다음 대면 접촉을 하는 데서 마스크를 이제 필수화하겠다라는 또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서도 좀 뭐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미국에서는 한동안 이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 그 우리 업계를 위해서 좋은 그 물류동향 정보 그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그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시고 지금 뭐 한국들 모든 국민들이 한국에서도 잘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고 무역업계들이라든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좀 지원과 그다음에 관심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